차 한잔 하듯 편안하게 내 이야기를 들어보게. 어제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네. 그런데 주가는 떨어졌지. 오늘은 20% 폭등했네. 하루 사이에 천당과 지옥일세. 지금 사야 하나, 도망쳐야 하나. 다들 이 마음일 걸세. 남들 벌었다는데 나만 놓친 것 같고, 막상 사자니 상투 잡을까 겁나고. 다 똑같은 마음이라네. 부끄러워할 것 없네. 시장 앞에서는 누구나 흔들리는 법이거든. 20년 넘게 시장을 지켜본 이 할배도 이런 날은 어김없이 전화기가 불이 나네. 다들 물어보는 게 똑같네. 지금 사도 되는 겁니까? 허나 조급할 것 없네. 오늘 이 강남 할배가 정리해 주겠네. 이 폭락과 폭등, 진짜 알맹이가 무엇인지 끝까지 들어보면 다음에 이런 뉴스가 나와도 흔들리지 않을 걸세. 오늘 딱 3가지만 챙겨가면 되네. 숫자, 사이클, 그리고 대응법일세. 이런 급등락, 사실 반도체 업종에서는 낯선 일이 아닐세. 원래 이 업종은 오르내림이 유독 큰 편일세. 성장주이면서 동시에 경기순환주라는 2가지 성격을 함께 지녔기 때문이지. 그러니 하루 이틀의 흐름만 보고 판단하면 늘 뒤통수를 맞기 십상일세. 오늘 이 할배와 함께 큰 그림을 그려보세. 지난주에 구독자 한 분이 이런 사연을 보내왔네. 몇 년 모은 종잣돈으로 이제 막 반도체 주식을 시작했는데 실적 발표만 기다리다가 정작 발표 나오니 겁이 나서 못 팔지도 더 사지도 못하겠습니다. 이 마음, 이 할배도 충분히 이해하네. 처음 투자를 시작하는 이들일수록 뉴스 한 줄에 마음이 오르락내리락하는 법이거든. 허나 이런 때일수록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해야 하네. 감정은 매일 바뀌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법일세.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숫자를 짚어드리는 시간일세. 삼성전자라는 회사 자체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반도체 사이클 전체를 보는 눈, 그리고 흔들리는 시장에서 마음을 지키는 법에 관한 이야기일세. 먼저 숫자부터 보세. 삼성전자 2분기 매출 171조 5천억, 영업이익 89조 5천억, 작년 대비 1800% 넘게 뛰었네. 역사상 최대 기록일세. 반도체 부문에서만 89조 2천억을 벌었네. 다만 완제품 사업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적자를 냈네. 반도체가 실적을 다 끌고 간 셈이지. 가전이나 스마트폰 쪽은 오히려 힘이 빠졌다는 뜻일세. 그러니 이번 실적은 온전히 메모리 반도체 하나의 힘이라 봐도 무방하네. 그런데 실적 나오자마자 주가는 빠졌네. 왜인가?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진 게야. 이런 대형 호재에는 늘 팔 사람은 이때 판다는 심리가 붙네. 뉴스에 사서 소문에 판다는 옛말과는 정반대일세. 이번엔 뉴스에 팔고 다음 뉴스에 산 셈이지. 실적 발표라는 게 원래 그러하네. 좋은 소식이 확정되는 순간 그 정보의 가치는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되어 있는 법일세. 그러니 발표 직후에는 오히려 물량을 정리하려는 손이 많아지는 게야. 그러다 다음날 미국 빅테크들 AI 투자 확대 소식이 나왔지.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겹쳤네. 두 호재가 한꺼번에 터진 게야. 주가는 단숨에 26만 원까지 치솟았네. 하루 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힌 셈이네. 어제 판 사람은 땅을 치고 오늘 산 사람은 웃음이 났을 걸세. 이게 바로 시장의 얄궂은 타이밍일세. 이 변동성 어지럽지 않은가? 초보 투자자라면
이런 날 10번은 마음이 바뀌었을 걸세. 아침엔 공포에 팔고 오후엔 욕심에 사고 그렇게 오르내림에 휘둘리다 보면 수수료만 축내고 정작 남는 게 없네. 허나 여기서 핵심 하나만 잡으면 되네. 바로 PER일세. 이거 하나만 알아도 오늘 이야기 절반은 이해한 셈이네. PER이 뭔가? 간단하네. 번 돈으로 원금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리는가? 그 숫자일세. 낮을수록 싸다는 뜻이지. 예를 들어 PER 10배면 10년, PER 5배면 5년 만에 원금을 회수한다는 뜻일세. 은행 예금, 이자율을 떠올려 보게. 이자가 높을수록 원금 회수가 빠르지 않은가? 주식도 마찬가지 이치일세. 삼성전자 이번 분기 EPS 18,849원. 1년으로 환산하면 주당 43,000원 벌어들이는 셈이네. 주가 26만 원에 이 이익 대입하면 PER 6배밖에 안 되네. 다시 말해 6년이면 원금을 회수할 이익을 낸다는 뜻일세. 코스피 평균 PER이 통상 10배 안팎임을 감안하면 시장 평균보다도 훨씬 낮은 셈이지. 엔비디아 PER이 30배가 넘네. TSMC도 20배가 넘지. 반도체 대장주끼리 비교해도 삼성전자만 유독 낮네. 같은 반도체 업종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흔치 않은 일일세. 6배, 아직도 헐값이라는 뜻일세. 한 가지 더 챙길 게 있네. 바로 주주환원일세. 삼성전자는 이번 실적과 함께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 계획도 함께 내놓았네. 회사가 벌어들인 돈의 일부를 주주에게 직접 돌려주겠다는 뜻이지. 이런 정책이 있는 회사와 없는 회사 장기로 보면 주가 흐름이 확연히 다르네. 이익만 잘 나고 주주에게 돌려주지 않는 회사는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거든. 삼성전자는 이 부분에서도 나쁘지 않은 성적표를 냈다고 봐야 하네. 환율 이야기도 짚고 가세. 반도체는 수출로 돈을 벌어들이는 산업일세. 원화 약세, 즉 환율이 오르면 같은 물량을 팔아도 원화로 환산한 매출이 더 커지네. 최근 원달러, 환율, 흐름도 삼성전자 실적에 우호적으로 작용했다는 점 함께 알아두면 좋겠네. 다만 이건 부수적인 요인이고 핵심은 어디까지나 반도체 자체의 수요와 가격일세. 그럼 어제는 왜 빠졌는가? 피크아웃, 공포일세. 지금이 최고점 아니냐? 앞으로 꺾이지 않겠냐? 반도체는 원래 그렇네. 실적이 최고조일 때 PER이 제일 낮게 나오는 법이거든. 이걸 두고 경기 순환주의 함정이라 부르네. 잘 벌 때일수록 시장은 오히려 겁을 먹네. 반대로 실적이 바닥일 때는 PER이 높게 보이지만 그때가 오히려 저점인 경우가 많네. 이 원리를 모르면 늘 반대로 사고파는 실수를 하게 되네. 이 할배가 살아온 세월 동안 이런 장면 여러 번 봤네. 2018년에도 그랬네. 그때도 반도체가 사상 최대 실적을 냈지. 그런데 그해 하반기부터 주가는 오히려 곤두박질 쳤네. 이제 꺾인다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했기 때문일세. 하지만 몇 년 지나 돌아보면 그때가 바로 저점 매수의 기회였네. 실적이 좋을 때 겁먹고 팔았던 이들은 훗날 땅을 치고 후회했지. 지금도 다르지 않네. 역사는 이름만 바뀌어 되풀이되는 법일세. 물론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네. 그래도 이번엔 다르지 않겠는가? AI 버블이 꺼지면 어쩌나? 옳은 걱정일세. 허나 버블과 성장은 구분해야 하네. 버블은 실체 없이 기대감만으로 부풀어 오르는 것이고
지금은 실제로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고 실제로 칩이 팔려나가고 실제로 매출이 찍히고 있는 상황일세. 숫자로 확인되는 성장과 숫자 없이 부풀어 오르는 기대감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네.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은 후자가 아니라 전자일세. 허나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게. 지금 AI 시장 유행이 아닐세. 텍스트 주고받던 AI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일하는 에이전틱 AI로 넘어가는 중이네. 이 전환에는 어마어마한 데이터 처리량이 필요하네. HBM사 SOCAMM이 같은 차세대 메모리 없어서 못 파네. 주문이 밀려도 공장을 못 늘릴 정도라네. 고객사들이 미리 돈을 걸어두고 물량을 확보하려는 지경일세. 빅테크들 투자 일정 보면 이 수요는 최소 2027년 중하반기까지 이어지네. 신규 공장들 물량이 시장에 풀리는 시점. 그게 2027년 하반기에서 2028년 초일세. 다시 말해, 최소 2년은 이 이익 창출력이 지지된다는 뜻이네. 지금 겁먹고 내릴 자리가 아니라는 얘길세. 오히려 이런 조정이 올 때마다 좋은 자리를 내주는 셈이라고 봐도 되네. 중국 CXMT가 쫓아오고 있지만 미국 제재로 EUV 장비를 못 들여오네. 범용 디램에서는 추격이 오겠지만 HBM사 같은 고부가 가치 영역은 다르네. 기술 격차 4년 이상 벌어져 있네. 이 격차가 하루아침에 좁혀지지는 않네. 단기 흔들림에 도망칠 이유 없다는 게야. 에이전틱 AI라는 말 조금 더 풀어보세. 예전 AI는 물어보면 답하는 수준이었네. 챗봇처럼 말일세. 허나 지금 넘어가는 AI는 다르네.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여러 단계를 알아서 처리하고 필요하면 다른 프로그램까지 불러다 쓰는 수준일세. 사람 손을 덜 타는 만큼 뒤에서 돌아가는 연산량은 오히려 훨씬 커지네. 그 연산을 감당하려면 메모리가 더 많이, 더 빠르게 필요해지는 게야. 이게 바로 HBM 수요가 꺼지지 않는 근본 이유일세. 물론 이 할배도 리스크를 모른 척하지는 않겠네. 세상에 100% 확실한 투자는 없는 법일세. AI 투자 속도가 예상보다 늦춰질 수도 있고 각국의 반도체 규제가 갑자기 바뀔 수도 있네. 지정학적 갈등이 불거지면 공급망이 흔들릴 수도 있지. 그러니 오늘 이야기를 묻지 마 몰빵하라는 뜻으로 듣지는 말게. 사이클이 살아있다는 확신 위에서 그래도 분산하고 나눠 담으라는 이야기일세. 확신과 분산, 이 둘은 결코 모순이 아닐세. 여기서 자주 나오는 질문 하나 더 짚어보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둘 중 뭘 사야 합니까? 이 할배 대답은 늘 같네. 굳이 하나만 고를 필요 없다는 걸세. SK하이닉스는 HBM 시장에서 앞서가는 강점이 있고 삼성전자는 메모리부터 파운드리까지 폭넓게 걸쳐있는 종합 반도체 회사일세. 성격이 다른 두 우량주를 나누어 담으면 어느 한쪽에 악재가 터져도 포트폴리오 전체는 덜 흔들리네. 굳이 정답을 하나로 좁히려다 오히려 기회를 놓치는 경우를 이 할배 많이 봐왔네. 개인 투자자가 실전에서 챙길 체크리스트도 정리해주겠네. 첫째, 분기 실적 발표 전후로는 절대 큰 금액을 한 번에 움직이지 말게. 둘째, PER과 함께 재고 수준, 출하량 전망도 같이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게. 셋째, 내가 보유한 비중이 전체 자산의 몇 %인지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점검하게. 이 세 가지 습관만 들여도 뉴스에 휘둘리는 일은 크게 줄어들 걸세. 그럼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가? 세 가지만 기억하게. 이거 세 개만 몸에 새겨두면 되네. 첫째, 시세창을 닫게.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게. 10% 빠졌다고 팔고 20% 올랐다고 쫓아 사는 것. 그게 뇌동매매일세. 하루하루 창을 들여다보면 백전백패일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우량주는 사이클이 살아있는 한 나누어 모아가며 2027년까지 품고 가면 되네. 한 번에 몰빵하지 말고 조정이 올 때마다 조금씩 나눠 담게. 매수 시점을 하루로 정하지 말고 여러 달에 걸쳐 나누는 것이 요령일세. 예를 들어 매달 정해진 날, 정해진 금액만큼만 사들이게. 오르든 내리든 신경 쓰지 말고 기계처럼 담는 걸세. 이걸 적립식 매수라 부르는데 감정을 배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세. 둘째, 메모리 오리는 금물일세. 아무리 좋아도 한 곳에 다 넣으면 흔들릴 때 버티지 못하네. 참된 부자는 한 바구니에 달걀을 안 담네. 반도체는 일부만 담고 미국 S&P 500 ETF, ISA, 연금펀드로 세금 혜택까지 챙기며 기반을 다지게. 이렇게 나눠두면 반도체가 출렁여도 계좌 전체는 흔들리지 않네. 한 종목이 20% 빠져도 전체 자산은 5%만 흔들리게 만드는 것. 그게 진짜 실력일세. 가령 전체 투자금 가운데 반도체 비중을 3할 정도로 잡고 나머지는 미국 대형지수와 안전자산으로 채워두게. 이렇게 하면 어느 한쪽이 흔들려도 잠은 편히 잘 수 있네. 셋째,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균형일세. AI 시대일수록 실물 자산, 그 가치가 더 커지네. 강남 부동산이 대표적이지. 아무리 세상이 디지털화되어도 사람이 살고 싶어 하는 핵심지의 가치는 변하지 않네. 여기에 비트코인 같은 자산을 5에서 10% 정도 섞어두게. 공급이 정해져 있으니 인플레이션 해지 역할을 해주네. 반도체가 주는 성장성, 부동산이 주는 안정성, 비트코인이 주는 희소성.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야 진짜 튼튼한 포트폴리오가 되는 게야. 성장 하나만 좇으면 변동성에 지치고 안정 하나만 좇으면 기회를 놓치네. 세 축을 함께 세워야 오래도록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네. 그럼 앞으로는 어디를 지켜봐야 하는가? 이 할배가 짚어주는 체크포인트 몇 가지 알려주겠네. 먼저 다음 분기 실적 발표일세. 이번 실적이 일회성인지 계속 이어지는지는 다음 분기 숫자로 확인이 되네.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번 분기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오른다면 사이클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신호일세. 다음으로 HBM 관련 수주 소식일세. 빅테크들이 새로운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는지 지켜보게. 이런 계약이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면 수요는 아직 꺾이지 않았다는 뜻일세. 반대로 이런 소식이 뜸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네. 마지막으로 메모리 가격 추이일세. 디램과 낸드 가격이 계속 오르는지 아니면 꺾이기 시작하는지 이것도 분기마다 확인해야 하는 지표일세. 가격이 꺾이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사이클 후반부에 들어섰다는 신호가 되네. 이 세 가지, 실적, 수주, 가격, 이것만 분기마다 챙겨봐도 큰 흐름을 놓치지 않을 걸세. 이 세 가지, 말은 쉬워도 실천은 어렵네.
시장이 요동칠 때마다 사람 마음은 늘 흔들리기 마련이거든. 그래서 원칙을 미리 정해두는 게 중요하네. 이 가격 밑으로 빠지면 얼마를 더 산다. 이 비중을 넘으면 일부는 정리한다. 이런 나만의 기준을 먼저 세워두게. 기준이 있으면 뉴스에 휘둘리지 않네. 기준이 없으면 매번 남의 말에 팔고 사게 되는 법일세. 정리하세. 실적은 사상 최대. PER은 6배로 여전히 저평가. 수요 사이클은 최소 2027년 중하반기까지. 그러니 단기 뉴스에 일일비하지 말고 우량주는 나눠 담고 자산은 나눠두게.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되네. 오늘 하루 오르고 내리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말게. 진짜 승부는 몇 년 단위로 나는 법일세. 이 할배가 오랜 세월 지켜본 바로는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이들은 머리가 특별히 좋은 이들이 아니었네. 오히려 원칙을 지키고 남들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이들이었지. 오늘 폭락에 놀라 팔았던 이도, 오늘 폭등에 쫓아 산 이도, 몇 년 뒤 돌아보면 결국 원칙 없이 움직인 걸 후회하는 경우가 많았네. 반대로 숫자를 믿고 꾸준히 나눠 담은 이들은 어느새 계좌가 든든해져 있었네. 오늘 이야기 어렵지 않았을 걸세. 실적 뒤에 숨은 PER을 보는 눈, 사이클이 어디쯤 왔는지 가늠하는 눈,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나눠 담는 습관. 이 세 가지만 챙겨 가시게. 그럼 다음에 또 이런 급등락이 나와도 자네는 이미 웃으며 지켜볼 수 있을 걸세. 어떤가? 강남 아파트 갖고 싶은가? 그럼 단기 폭등락에 흔들리지 말고 부동산과 비트코인과 미국 ETF, 이 강남 알베와 함께 공부해 가세. 구독해두고 지난 영상들 찬찬히 살펴보게. 자네가 강남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이 할배가 든든한 멘토가 되어주겠네.